중국이 폭발했습니다. 최근 무능한 공산당 때문에 중국의 경제가 파탄나자 심각한 디플레이션으로 궁지에 몰린 중국인들이 거리에 나왔는데요. 이날 거리에 나온 중국인들은 대부분 대학 교수로 이루어진 지식인들이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상하이인데 상하이 인구에 비하면 그리 많이 나온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중국에서 이 정도의 인원이 거리에 나와 상하이의 자유를 외친 것은 중국에서 이례적인 일인데요. 이날 중국인들을 무장을 한 공안들이 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낌 없이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이 거리에 나왔던 한 중국인 경제학자가 쓴 글은 매우 충격적이었고 이 글은 중국인들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물론 이 글에는 많은 중국인들이 반박 댓글을 달면서 여전히 중국은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라고 말하는 중국인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해당 글의 내용은 이러했는데요. 중국은 아직도 통계 조작을 일삼고 있다. 현재 해외에 알려진 많은 통계 중 중국 경제에 관련된 대부분의 통계는 조작되었다. 많은 국가들은 현재 중국의 경제 상태에 관한 통계를 보고 중국이 천천히 망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그마저도 중국 공산당에서 조작한 통계인 것이다. 실상은 그것보다 훨씬 암담하다. 중국은 현재 해외 사람들의 여행을 최대한 통제하고 있으며 이러한 글이 밖으로 유출되는 것에 대해 최대한 막고 있다. 이 글도 곧 삭제되겠지만 많은 중국인들이 눈을 떴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글을 계속 올리고 있다. 현재 중국의 도시 임금은 달러 가치로 환산했을 때 옆나라 한국에 비해 20% 수준이다. 한국인들은 한 달에 200만 원을 벌지만 중국인들은 50만 원 정도를 번다. 다만 이것은 도시의 한정이고 시골에서는 현재 거의 대부분이 자급자족과 물물교환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농촌 중국인들은 그러한 자급자족 형태의 생활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고 도시에서 한 달 50만 원 버는 사람들을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절대 옳지 않다. 특히 중국의 경우는 상위 공산당 부자들이 거의 대부분의 돈을 독점하고 있는데 그들이 돈을 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으로 와버린 것이다. 이제는 그들이 돈을 풀더라도 고쳐질 수 없는 경제의 상황이 되어버렸다. 참고로 일본과 한국의 경우는 최저임금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일꾼이 시간당 최저 얼마를 받을 수 있다고 정부에서 보장하는 제도이다. 중국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정비되지 않았는데 대도시를 제외한 시골에서는 최저임금 제도가 없으며 도시에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일하더라도 하루에 값싼 밥 한 끼 정도의 돈밖에 벌지 못하는 중국인들은 더 이상 일할 이유가 없게 느껴진다. 인간이라면 하루에 2끼에서 3끼를 먹는데 하루 종일 일해서 한 끼 먹을 정도의 돈을 번다면 도대체 누가 일을 하고 싶겠는가? 위안의 가치가 하락되고 상품의 가치도 하락한다.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더 이상 밥을 사 먹으려고 하지 않고 그러면서 현재 소비가 역대급으로 위축된 상태다. 대부분의 식당들은 문을 닫게 되었고 돈이 많이 돌아야 활성화가 되는 지하경제마저도 비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오로지 상위층의 공산당들만의 그들의 부를 영위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경제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경제가 이렇게 된 것은 정치인들 때문이고 그들의 독점적인 경제체제는 그들의 경쟁 상대가 없기에 더더욱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그것이 결국 이러한 파멸을 불러낸 것이다. 우리는 우리 정치인들이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다. 적어도 경쟁자들이 생겨서 서로 경쟁하는 방식의 정치를 꾸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공산당들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중국을 살릴 수는 없다. 중국은 현재 우리의 공산당이 부양할 수 없는 수준의 빈곤층이 너무나도 많다. 인구가 좀 적었으면 이렇게 큰 문제도 아니었겠지만 현재 공산당에서 부양해야 하는 중국인은 최소 몇천 명을 넘는다. 공산당이 아무리 큰 돈을 가지고 있더라도 더 이상 현재의 상황을 고쳐낼 수는 없는 상태다.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긴다 할지라도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다. 소비가 위축되면 경제가 폐쇄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의 경제는 완벽하게 폐쇄되었다. 마치 피가 흐르지 않는 꽉 막힌 핏줄과 같은 상황이다. 핏줄이 곳곳에서 막히면 결국 심장은 멈춰버리게 된다. 10년 전에 이러한 상황을 예측한 중국인들이 많았다. 거리엔 중국인 여성들이 나오고 그들의 몸을 판매하려 했으며 거리에 대학 졸업생들이 나와서 탕핑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심각한 중국의 상황에서 부자들과 공산당은 건물만을 쌓아 올리기에 바빴다.
많은 해외 대기업들이 중국을 빠져나가고 있기에 국제무역시장에서도 심각한 상황이 되었다. 중국이 망할 때의 피해를 받고 싶지 않아 하는 많은 기업들이 중국을 탈출했다.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현재 중국을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이며 베이징에 있던 한국의 베이징 지사 기업들은 이제 공실이 되었다. 한국의 대기업들은 손해를 보면서까지 공장을 인도로 이전하고 있다고 한다. 그들은 심각한 손해를 보고 중국을 빠져나간다. 대기업들은 멍청하지 않다. 그들은 중국에 남아있으면 더 큰 손실이 일어날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것이다. 중국은 현재 신이 버린 나라다.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패배하여 경제가 나락을 갔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중국을 무너뜨렸으며 그 와중에 홍콩 국제보안법, 헝다 그룹 파산 위기, 석탄 공급난, 1대1로 파기 현상, 특히 시진핑의 사면기 및 종신 임기 리스크까지 너무나도 많은 악재들이 터져버렸다. 현재 중국 공산당은 울며 겨자 먹기로 폭락한 위안화로 금을 사들이고 있다. 중국의 경제가 완벽하게 붕괴되어 버렸을 때 금으로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공산당은 더 이상의 희망을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 살아날 가능성은 있다. 우선 중국 경제가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결국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빈부격차다. 이 빈부격차의 원인을 또 찾아보면 결국 원인은 하나로 나온다. 이 원인은 발언을 할 때 매우 조심스럽고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중국에서 빈부격차가 심한 이유에 대해 알고 싶으면 인터넷을 검색해 보기를 바란다. 매우 쉬운 이유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정말 중국의 상태를 정확하게 꼬집어서 본 글이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이 글에는 공산당을 지지하는 중국인들의 댓글이 매우 많이 달렸습니다. 어느 분노한 중국인의 댓글도 볼 수 있었는데요. 해당 댓글은 좋아요를 엄청나게 많이 받으며 댓글 위치 상단에 올라갔습니다. 해당 댓글의 내용은 이러했는데요. 중국이 망한 이유는 이 글에서 정확하게 볼 수 있다. 이 글을 쓴 사람이 대학 교수라는데 대학 교수라는 사람이 국가만 불평하고 자기가 열심히 해서 중국을 일으켜 세울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중국 지식인들의 현 상태라는 것. 이것을 보니 중국이 망한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중국은 멍청한 지식인들 때문에 망한 것이다. 원래 그 어떤 나라든 항상 자기들의 정치인을 욕하기 마련이다. 정치인이란 총대를 매는 사람들이다. 국가를 번영시키는 것은 정치인이 아닌 국민들의 몫이다. 하지만 이 상하이라는 도시의 인민들은 자기들이 열심히 일할 생각은 못하고 항상 정치인들로부터 문제를 찾으려고만 한다. 정말 같은 나라 사람임에 쪽팔린다. 한국 공장이 인도로 이주한다니. 정말 어리석은 짓이 아닐 수가 없다. 한국은 오래전부터 중국에 속해 있던 하나의 성이었다. 한국은 중국과 가장 강한 동맹 관계를 이어가야만 하는데 만약 그들의 대기업이 중국을 나가면서 중국에게 타격을 주고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한국에 대해 보복을 할 자격이 생기는 것이다. 사실 한국의 대기업은 중국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사실 우리가 이름 들으면 알만한 한국 기업이 없다. 중국의 텐센트라던가 화웨이, 샤오미 같은 기업이 한국에는 없다. 한국은 어떤 것에 특화된 국가인가?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다. 그들은 음악과 아티스트, 영화를 파는 국가다. 그들에게 공장을 이용하는 기업 중 유명한 기업이 없다는 것이다. 그 정도의 국가가 중국에서 나가는 것은 딱히 큰 타격이 없을 것임에 잘 알고 있다. 어떻게 지식인이라는 사람이 대학교도 나오지 않은 나보다 더 국제 정세를 모르는 것인지 참으로 한심하다. 그들은 어느 공간에 다 같이 모여서 세뇌되고 있는 사람들처럼 보인다. 물론 나는 현재 중국의 경제가 그리 좋지 못함에는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중국이 망할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틀렸다. 중국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중국이 망한다는 것은 결국 지구의 멸망과 다를 것이 없다. 중국은 지구의 가운데에 있는 국가다. 우리가 망하면 마치 도미노처럼 주위 나라들이 망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미국도 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도미노 효과라고 한다. 물론 저 지식인이라는 대학 교수는 처음 들어보는 소리겠지. 그나저나 당신에게 감사하다. 당신이 중국 대학 교수라는 사람들의 지적 수준을 대표하는 것처럼 보이고 당신 덕분에 그 지식인들의 평균 지적 능력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더 이상 엘리트주의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대학교는 아무것도 아니다.
시진핑 주석도 대학은 나오지 않았음에도 훌륭한 정치인이 되었다. 이 말에 동의한다면 좋아요를 눌러라. 라는 댓글이었습니다. 참 답답한 댓글이었는데요. 진짜 중국인들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중국에서 진행된 한 투표에서 현재 정치인들이 마음에 든다고 대답한 중국인이 70%를 넘겼습니다. 물론 이 투표가 조작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한국의 대기업들이 더 이상 중국의 제조업에 발을 담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생각보다 중국의 현 상태는 심각해 보입니다. 만약 이번 뉴스를 보고 기분이 좋다면 좋아요를, 중국이 망하는 뉴스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세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뉴스품의 안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